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8.3% 상승을 기록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됐으나 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전기세가 6월 말 기준 25% 이상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잡기에 올인하고 나섰으나 말뿐인 물가 대책에 그쳐 여론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킹맘들이 팬데믹 기간 중 대거 일터를 떠났다가 현재는 복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동시에 급등하자 변동금리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월에 8.3% 상승을 기록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됐으나 둔화 속도는 너무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개월 만에 첫 둔화여서 3월에 8.5%가 정점으로 볼 수 있으나 휘발유 값이 다시 최고치로 오르고 식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고공행진이 연쇄 금리 인상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춤해졌으나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느려 물가 잡기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8.3% 오른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3월에 8.5%에서 0.2포인트 둔화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가파르게 급등해온 미국 물가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춤해진 것입니다. 다만 경제 분석가들은 8.1%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욱이 8.3% 상승도 연준의 연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에 소비자 물가가 8.3%나 상승한 것은 주거비와 식품 가격, 항공료를 비롯한 서비스 비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4월에도 또 올라 전년 대비 5.1%나 높아졌습니다. 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9.4% 올랐으나 4월에는 닭고기, 달걀 등이 많이 오르면서 육류는 모두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해 장바구니 물가의 급등을 체감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고기, 가스, 그런 종류, 생선, 전체적으로 다 오르지만 아무래도 쇼핑을 덜 하게 되죠. 식료품비랑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그만큼 이제 다른 걸 덜 쓰게 되죠. 불경기가 올까 봐 겁나요. 그러면은 이제 생활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줄이시고 계세요? 밖에 나가서 먹는 걸 줄이죠. 일단. 그 물가가 아직 전혀 내려간 거는 전혀 못 느끼는. 네네. 가스값도 계속 오르고. 또 어떤 게 오른 거예요? 그냥 물건값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 품목만 사요, 대부분이.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 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으나 1년 전에 비하면 아직도 22.7%나 올라 있고 새 차는 4월에도 더 올라 전년보다 13.2% 비싸졌습니다. 항공료는 4월에만 18.6%, 1년 전보다는 33.3%나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4월에는 2.7% 하락했으나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30.3%나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휘발유 값은 4월 통계에선 6.1% 내렸으나 5월 초 현재는 사상 최고치인 갤런당 4달러 37센트로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잡기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4월에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와 세차, 각종 서비스 비용이 더 많이 줄줄이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4월에 8.3% 오른 반면 미국민 소득은 5.5% 늘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2.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서민들이 임금을 비롯한 소득이 늘어도 물가 급등을 따라가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느린 속도로 물가 급등이 둔화되면 연준의 연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까지 겹치기 때문에 미 국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전기세마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여름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다 최근 천연가스 공급이 딸려 생산 단가 자체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여름 전기세는 얼마나 오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박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전기세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올여름 전기세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공급 회사 에버소스 에너지는 이번 여름 전기세가 6월 말 기준
25%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왜 이렇게 오르고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부담을 좀 덜 수 있을까요? 지정학적 문제와 자연재해, 인플레이션 모두 전기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천연가스 부족입니다. 전기는 3단계에 걸쳐 생산됩니다. 우선 땅속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는 파이프를 통해 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터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2011년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텍사스 냉해와 서부 지역 폭염, 루이지아나 허리케인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용 전기세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5개 주에서 최소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기세는 사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높은 여름, 그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킬로와트당 전기세는 26센트지만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2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나 다른 전기 제품을 충전할 때 밤 시간을 이용하면 전기세를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전기세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전기 회사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노후 시설 교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탈피하면 전기세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잡기가 최우선 국내 정책이라며 8%대로 급등해 있는 물가를 낮추는 데 총력전을 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급등의 원인을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공화당의 발목 잡기에 돌리고 민주당이 독자 가결에 실패한 방안들만 제시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잡기에 올인하고 나섰으나 말뿐인 물가 대책에 그쳐 여론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들의 생활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 물가 잡기를 최우선 국내 정책으로 삼아 전력 투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Taking inflation very seriously, and it's my top for domestic priority. No, you got to be frustrated. I know. I can taste it.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물가 급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팬데믹 봉쇄 여파 때문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공화당이 물가 대책 없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민주당 정책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내놓은 물가 잡기 대책은 그러나 민주당이 독자 가결에 실패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등을 통해 처방약값, 의료비,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방안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주당 상원이 조맨신 상원의원을 잡지 못해 실패하고 있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좌초 책임을 공화당에게 돌리는 것이자 조속한 물가 잡기에 효과가 있을지도 불투명한 대책들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의 릭 스캇 상원위원장, 존 바라소 의원총회 의장 등 상원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잡기에 무능력하다는 점만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Joe Biden gave a talk this morning, blamed everybody else on inflation. He has been incapable of dealing with the crippling inflation. 11월 중간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40년 만의 물가 급등과 물가 잡기에 대해 미국민 여론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 관리에 대해 지지한다는 여론은 31%에 불과한 반면에 불신한다는 의견이 6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연준의 연쇄 금리 인상 등의 도움으로 물가를 눈에 띄게 떨어뜨리지 못한다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하고 연방 하원은 확실하고 상원까지 다수당 위치를 둘 다 상실하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방 하원에서는 내석만 이뤄도 다수당을 빼앗기는데 근년 들어 60석까지 넘겨준 적이 있어 하원 다수당 상실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며 50대 50으로 유지해온 상원 다수당도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 다수당이 한 곳이라도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조기 램덕에 빠지고 2024년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여성들 가운데 자녀를 두고 있는 워킹맘들이 팬데믹 기간 중 대거 일터를 떠났다가 현재는 복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킹맘들 가운데 대졸자로서 4세 이하 유아를 두고 있는 계층만 팬데믹 기간 중 취업자 수가 늘어났을 뿐 모두 감소했다가 현재는 팬데믹 직전보다 일하는 엄마들이 1.7%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을 휩쓴 코로나 사태에 팬데믹으로 워킹맘, 일하는 엄마들이 가장 큰 타격을 겪었습니다. 가족의 건강 때문만이 아니라 상당수 워킹맘들이 일터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 직전인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워킹맘들이 대거 취업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일했다는 워킹맘들은 대졸자로서 4세 이하의 유아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 유일하게 3.7% 늘어났습니다. 대졸자로서 자녀가 없는 경우 일했다는 여성들은 1.9% 줄었으며 대졸자이고 5세에서 13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워킹맘들은 1.7% 감소했습니다. 반면 고졸 이하의 워킹맘들은 자녀가 아주 어리든지 10대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취업자가 팬데믹 기간 중 줄어들었습니다. 고졸 이하 학력의 자녀가 없는 여성은 4.1%, 4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워킹맘은 4.4% 취업자들이 줄었습니다. 5세에서 13세 사이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졸 이하 워킹맘들이 가장 많은 5.9%나 급감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워킹맘들이 대부분 팬데믹이 몰아닥치자 가족의 건강, 자녀 돌보미 등을 이유로 대거 취업을 중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졸자 워킹맘들은 재택근무 등으로 일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고졸 이하 워킹맘들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 직격탄을 맞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팬데믹이 완화되고 대신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워킹맘들이 다시 일터에 대거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 3월 현재 취업하고 있는 워킹맘들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3월에 비해 1.7%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워킹맘들 가운데 120만 명이 아직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일할 수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워킹맘 120만 명이 일터로 아직 못 돌아오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자녀 보육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의 보육비 지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주택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동시에 급등하자 변동금리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변동 모기지 신청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모기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값과 모기지 이자가 동시에 급등하는 주택시장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미국민들이 30년 고정 대신 5년 변동금리 모기지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에 얻는 모기지 가운데 변동금리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석 달 사이 거의 4배나 급증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지난 한 주에도 5% 더 늘어나 내 집 마련 열기가 아직 식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과 모기지 이자율 급등이 겹치는 바람에 내 집 마련에 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지만 모기지 신청에서는 재융자만 급감했을 뿐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30년 고정 모기지보다 5년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미국민들이 급증하면서 변동금리 모기지 신청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모기지는 건수로는 11%, 금액으로는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변동 모기지가 3%에 그쳤기 때문에 건수로도 거의 4배나 급증한 것으로 이는 2008년 3월 이래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의 이자율은 컨포밍 론의 경우 평균 5.53%로 전주 5.36%에서 더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5년 변동 모기지의 이자율은 4.47%로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대신 5년 변동금리 모기지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의 경우 30년간 이자율이 고정되는 반면 5년 변동금리는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만 오르지 않고 5년이나 7년, 10년 후에는 기준금리나 시중금리에 연동돼 금리가 조정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재료로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이는 음식, 바로 한국 음식인데요. 음식이 약이라는 철학으로 균형과 조화를 갖춘 한식의 매력에 요즘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한식의 전통과 철학을 고수하고 있는 한식당이 있어 찾아왔는데요. 가족들을 생각하는 어머니 같은 정성으로 깔끔하고 정갈한 그리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전통 한식집 미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가는 페이팩스의 유일한 한국 식당으로 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분들도 많이 찾아오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미가가 꾸준하게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은 저희 가게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맛이 일단 꾸준하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미가를 대표하는 메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고기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옛날 불고기가 이제 저희 메인 그런 그 고기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비탕 아니면 대구탕, 육개장 이런 게 굉장히 잘 나가요. 예. 네, 미가를 대표하는 맛있는 메뉴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 앞에 정말 미가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한상 차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이 불고기인데요. 불고기는 미가의 시그니처 메뉴이기도 한데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뭔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사실 고기는 제가 직접 가서 구입을 해와요. 그래서 제일 좋은 등급의 고기를 항상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세일을 한다고 해서 사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고기 질이 굉장히 좋으신 걸 아마 씹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 불고기 특징은 육수랑 같이 드실 수 있어서 고기를 드시면서 그 고기의 맛이 우러난 육수를 같이 드실 수 있는 게 자랑이에요. 네. 네, 이렇게 불고기뿐만 아니라 양념갈비, 생갈비, 고기 종류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미가에서는 어떤 종류의 고기를 사용하시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고기는 제가 제일 좋은 등급의 고기를 구입을 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걸 첨가한다고 해서 어떤 맛이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재료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껴서 예, 고기는 제일 좋은 걸로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그 양념을 하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본질의 맛을 좀 해치지 않으려고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는 정말 추운 날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질 것 같은 그런 메뉴들도 있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 추천해주고 싶으신 메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 있는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저희 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탕 종류예요. 그러니까 대구탕, 그다음에 갈비탕, 육개장 이렇게 하는데 저희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비법 그 고추기름을 내서 좀 드시면 시원하고 저희는 파 같은 거를 아낌없이 넣어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갈비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가 워낙 고기가 좋은 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갈비탕은 예, 저희가 비프 브로스나 이런 걸 넣지 않고 다 육수를 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뭔가 틀린 거를 느끼실 거예요. 네, 특별히 미가의 대구 매운탕은 개운하고 또 얼큰하고 시원하다는 그 입소문을 타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그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대구를 작게 자르지 않고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오래 끓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방 후루룩 끓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한 맛이 나올 수 있게 예,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김치 맛을 보면 그 집의 음식 맛을 알 수 있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미가에서는 그 김치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담근다고 들었어요. 이 김치와 또 앞에 있는 밑반찬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한 번도 이렇게 포기김치가 아닌 걸 담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게 더 힘들잖아요. 손이 많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먹을 때 시원한 맛이 다르고. 예, 그리고 제가 서울 사람이라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젓갈 같은 거를 많이 넣지 않고요. 드셔보시면 좀 개운한 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젓갈이 들어가서 좀 그런 맛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재료를 더 많이 넣는 게 있기 때문에 드셔보시면은 조금 깊다 아니면은 이렇게 좀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반찬은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나와서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전혀 조미료나 미원이나 다시다 이런 건 넣지 않고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가게를 할 때 생각한 것이 저희 애들을 먹여도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하고 싶다가 제 그 맨 처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반찬을 드셔보시면 좀 어떻게 보면 심심한 맛일 수 있는데 드실수록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른 한식당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제일 틀린 것 같아요. 저희 일하는 직원들도 사실은 참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가족이 먹으면 좋을 만한 음식, 그리고 서비스 할 때도 그렇고 상차림을 내갈 때도 그렇고 조금 가족과 같은 집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약간 다른 집하고 틀리지 않나.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투고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투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포장을 집에 갖고 가셔도 뭐 국물이 샌다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식어도 조금 맛이 틀리지 않게 예,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안 되는 거 없이 모든 저희가 하는 메뉴 다 투고가 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지금 예, 노력을 해요. 예. 아이들한테 또 식구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